오늘 이제 이 자리에는 늘 큰 스님들 오셔서 부처님 말씀 또 법문을 많이 들으실 테고요.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 이 연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연꽃을 좋아했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고 일생을 살아가신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그 연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이 또 여러분들이 그냥 연꽃이라는 것만 알지, 그 연꽃도 종류가 한 500종류 됩니다. 500종류 가운데에 가장 좋아하신 연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도 우리 불교가 지금까지는 아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좌대를 무슨 좌대라고 그래요? 연화좌대라고 그러죠. 연화좌대 연꽃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복에서 말복 때에 피는 연꽃을 이제 전반적으로, 옛날에는 홍련이 많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한 20년 전후로 해서 온양에 인치사 주지로 계셨던 해민 큰 스님께서 100년 보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100년이 많이 지금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기르지 못했고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들판에 핀 홍련, 저수지에 핀 홍련, 백년, 그런 연들이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백년도 아니고 홍련도 아니고 연화자대 연꽃인데, 그 꽃 이름을 영어로는 빅토리아 연이라고 그래요. 예. 빅토리아 연꽃이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는 여왕, 대왕을 빅토리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왕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연꽃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연꽃이라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꽃을 보는 순간에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이 바로 연연이구나, 이렇게. 이렇게 좋은 년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이 어떤 연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연화자대 연꽃인데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어떤 놀라우냐, 지금까지 홍련이나 백년은 이 연꽃이 이렇게 쫙 폈다가 다시 아물어들어서 3일이면 져요. 잎이 떨어져요. 그런데 연화자대 연꽃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꽃 이름을 붙였어요. 대왕년 중국말, 빅토리아는 영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연화좌대 연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연화좌대 연꽃을, 그래서 저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년이 어떤 년이냐 이렇게 물으면 연화좌대 연꽃이에요. 그런데 그 연화좌대 연꽃은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나비 날개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러지 않습니까? 연꽃이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연꽃은 놀랍게도 밤에만 펴요. 근데 한국에 있는 연들은 전부 낮에만 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이 밤에 피는 연인지 낮에 피는 연인지도 모르고 그냥 연꽃 이렇게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밤에 외출을 했다가 절에 들어왔는데 꽃이 활짝 핀 거예요. 밤 11시에. 놀래가지고서 계속 밤새도록 관찰을 했는데 첫날은 하얗게 펴서 두 번째 날은 하얗게 연화자대를 연출을 하고 다시 안 물어들어서 물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백년이나 홍년은 물속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연화자대 연꽃은 밤새도록 폈다가 날이 새는 시간에 맞춰서 물속으로 다시 이렇게 딱 주먹처럼 아물어 들어가지고 물속으로 들어가요. 그 표현을 하자면 그 홍도 복숭아 또 아주 그 큰 그 대왕 자두 진한 아주 대왕 그 보라색 자두 그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잎이 첫 그 잎이 벌어질 때에 임금님의 관이 이 모자가 그 옛날에 보면은 이제 상감 이런 저기들이 쓰는 모자가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일자로다가 선이 그어졌고 뒤로는 이렇게 이파리 두 개 이렇게 날개 그 동물 귀처럼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그런 모자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왕관들이 쓰는 그런 모자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그게 대왕년 그 빅토리아 연화자대 연꽃이 필 때 그렇게 펴요. 그래서 그래서 대왕년인가 보다. 대왕이 모자도 연출이 되고 근데 놀랍게도 3일째 되는 날은 어떤 색으로 바뀌냐면 칼라 분홍빛으로 바뀌어서 연화자대 연꽃을 연출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질 때의 모습은 우리가 그 탱화나 이런 이제 그 불화 목조각 이 뒤에를 보면 막 불타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게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부처님이 수행할 때 후광으로도 나타나지만 빅토리아 연꽃이 질 때 그 꽃 가운데를 보면요. 그게 똑같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연탄 아시죠? 연탄. 연탄이 어디서 모양을 본따서 했나 봤더니 연근 보고 만드는 게 연탄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나온 년이 구멍이 몇 개예요? 구공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공탄. 사람 몸속에 구멍이 몇 개인 줄 아세요? 9개예요. 연근이 구멍이 몇 개라고 배우셨어요? 9개로. 네. 근데 원래는 10개예요. 원래는 10개예요. 그래서 옛날에 욕할 때 그게 어디서 나온 용어인가 봤더니 사람 몸이 원래 구멍이 10개인데 배꼽을 점매서 9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구멍이 9개인데 그것이 바로 연근의 구멍이 9개인데 바로 연탄도 그 모델을 보고 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집에 샤워기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샤워기. 샤워기 물 나올 때 그 물 나오는 샤워기 꼭지가 어디서 나왔나 조사해 봤더니 연꽃에서 나온 거예요. 홍년, 백년이 꽃이 지고 나면 꽃잎이 다 떨어지고 꽃술이 떨어지고 나면 그 꽃봉오리가 조록꼭지랑 100%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저는 연을 연구하다 보니까
오만 대 다 갖다 붙이고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몸에도 실험을 하고 동물에도 실험하고 뭐 그냥 실험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제 실험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조루가, 물 주는 조루 꼭지가, 샤워기에 나오는 샤워기 꼭지가 다 연꽃에서 나왔더라 이 말이에요. 샤워기 줄을 보시면 연대하고 굵기가 똑같습니다. 연대, 굵은 연, 연대도 시원찮은 연은 가늘지만 굵은 연은 샤워기보다도 더 굵어요. 근데 대개 그 정도 굵기가 됩니다. 구멍이 뚫려서 물이 잘 나오죠. 근데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된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인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그렇게 좋아한 것을 모르고 살았다라는 게 한국 불교의 현실이고, 또 부처님께서 좋아하신 연꽃을 우리 불교의 상징으로는 하지만,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연으로 이제 석사 공부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불교의 상징이 연꽃인데, 세계 불교의 연꽃이 상징인데 연꽃을 연구한 스님이 한 명도 없어요. 학사, 석사, 박사가 한 명도 없더라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그래서 내가 그때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연으로 연구하는 학사, 석사, 박사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나 봤더니 2005년도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내가 2000년도부터 연꽃에 관심을 갖고 이제 재배도 하고 축제도 하고 사람들한테 이제 연을 홍보하기도 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제 그저께도 숙명여대에서 연요리 공부하러 온 이제 학생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요리는 연요리다. 그래서 연요리로 석사, 박사까지 가라. 그리고 세계의 연에 대한 것들이 아주 미약하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학계, 언론계, 정치계, 의학계 이런 모든 분야에서 산업계까지도 농업까지도 이 시대의 전 국민이, 전 세계인이 먹고 살 수 있는 신종 식물이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연에 대한 설명을 이제 쭉 해줬더니요, 그 세 학생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기네끼리 야 이건 혁명이라는 거예요. 혁명. 요리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혁명적인 그 연에 대한 이제 요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혁명적인 요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찬 중에 하나가 무슨 조림? 연근조림이요. 이 연근조림을 힘들게 1시간에서 시간 반씩 졸여서 밥상 위에 내놓는데, 연근을 밥상에서 안 먹어요. 제가 왜 안 먹나 조사해 봤어요. 너무 쫀득거리고 너무 달고 그래서 안 먹어요. 그런데 장 볼 때 연근값은 되게 비쌉니다. 근데 되게 비싸던데 그게 키로에 5,000원, 6,000원 밖에 안 해요. 그게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연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여러분들에게는 산삼보다도 낫고 인삼보다도 낫습니다. 근데 연근조림을 1시간씩은 한단 말이에요. 1시간씩.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부터는 그 연근조림은 20분 내로 끝내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0분 내로. 그러면 여러분들 일생을 지금까지 1시간씩 졸이던 거를 20분 내로 졸이면 40분 벌고 들어가는 거예요. 40분 가스값을 오늘부터는
여기 조금 전에 들으니까 불교방송국 이전 건립 부지부터 건물 불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절을 주지 말고요. 예? 40분 가스값, 시간 버름값 불사하는데 여기 오늘부터 보태세요. 예? 보태시고, 그 이제 제가 강의할 때 이제 질문을 해봐요. 연근조림법에서 껍데기를 까냐 안 까냐 살짝 씻어만 내고 정말 썩은 년은 살짝 도려내고, 예? 썩을 년도 먹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또 뜨거운 물에 데치냐 안 데치냐 그랬더니 데친대. 그 왜 데치냐 그랬더니 독성이 있어서 데친대. 독성이 있는 년을 지금 먹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세상에는 우리나라에 홍년은 독성이 있고 백년은 독성이 없다 이렇게 어떤 장사꾼이 그렇게 말을 만들어내 가지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연꽃 역사를 올라가 보면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부터 다 연이 있었어요. 한국 불교가 들어올 때도 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연장사들이 연이 안 남아나니까 독성이 있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먹을 수 있는 식용년은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 다 홍년이에요. 우리나라 시장에 마트에 나온 년들은 다 홍년이에요. 근데 독성 있단 말을 자꾸 퍼뜨리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거 믿지 마시고 단 어쨌든 튀기고 데치고 이런 삶고 하는 거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왜? 삶은 년도 졸여야 되고 튀긴 년도 졸여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튀길 년이고 졸일 년인데 그걸 왜 미리 사전에 하냐고.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이제 졸이는데 이렇게 졸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연근하고 간장하고 10분 불을 세게 졸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물엿하고 이제 졸였었는데 이것을 물엿하고 이제 그 고추장하고 묽게 풀어요. 묽게 물을 부어서 풀어. 또 연잎차가 있는 사람은 연잎차를 넣어서 풀어요. 그래가지고 앞에 10분 졸인 거에다가 다시 올려서 젖어가지고 10분을 해요. 그러면 합이 20분이에요. 그러면 아삭거리고 매콤하고 또 맛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침 넘어가지 않으세요? 예. 예. 아주 아삭거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다가 실증이 나면 그때는 고추장 대신 카레로 바꿔요. 카레. 예, 제가 엊그제 초파일 특집 촬영하는데 PD나 작가님들이 카레 연근을 조림을 해놓은 걸 먹더니 최고로 맛있다는 거예요. 연근조림 먹은 중에 최고로 맛있대요. 예. 그런데 이 연근조림을 또 검정색으로 먹고 싶다. 검은 연으로 먹고 싶다. 그럴 땐 검정 콩조림에다가 연근을 넣으면 검은 연으로 바뀌어요. 해보세요. 예? 또 치자를 넣어도 좋고 비트를 넣어도 좋아요. 비트를 넣으면 또 보라색이 되죠. 네. 그러면 자기가 요즘에는 좋은 색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색깔을 마음대로 내서 먹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근조림이 확실하게 공부가 되셨죠. 예? 예. 그런데 그 이제 연근을 말려서 분말을 해 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요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음식 문화에서 혁명, 건강 문화에서 혁명, 거짓말 같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암의 근원이 지방이에요, 지방. 또 암세포의 먹이사슬이 지방이에요. 네. 지금 병원에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왜 치료했으면 살아야지 왜 죽어? 그 왜 죽나에 대해서도 연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 연구했어요. 연후로. 왜 죽나 봤더니 구역질 나서 물도 못 먹어. 비후가 상해서. 그래가지고 지쳐서 밥도 못 먹어. 그런데다가 계속 1차, 2차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하되 방사선 치료를 하되 비후 안 상하게 해주고 밥맛이 꿀맛으로 땡기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 의사들이 의학계에서 그걸 해결 못하고 있어요. 한방 양방 대체약에서 이걸 못해요. 아직. 근데 제가 나는 연꽃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연꽃한테. 왜 감사하냐? 연꽃이요. 정말 신기해요. 오너가 고민하는 것만 해결해줘. 오너가. 여러분들 오너가 고민하는 것만 해결해 준다면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고민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리에 고민해서 문제되는 건 뭐예요? 무생채의 고민은 뭐예요? 물 생기는 거죠. 사찰 음식에서. 대중 음식에서는 뭐예요? 육회 물 생기는 게 문제야. 겉절이 물 생기는 게 문제예요. 물이 안 생겨요. 연가루 뿌리면요. 근데 고기는 뭐예요? 연기 나고 냄새 나고 기름 튀는 게 문제잖아요. 연가루 뿌리면요. 연기 안 나고 냄새 안 나고 기름이 안 튀어요. 그런데 고기 먹을 때 제 시간에 안 나타나는 식구 때문에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연가루 뿌리면 식은 게 더 맛있어요. 여러분들 고기 안 먹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불판에서 찌개 들고 굽는 담당을 하면 절대 먹을 시간 없어요. 예. 네. 근데 구경하는 사람은 할 일 없으니까 젓가락 들고 계속 나올 때만 바라고 먹는다고. 예. 네. 제가 이 연구하다가 터득한 거예요. 이거 되게 그거 힘들게 터득한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 근데 여하튼 저하튼 암 환자가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암 환자 고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연잎차만 선물해도 암 환자가 구역질이 없어져요. 연근차만 선물해도 암 환자가 구역질이 없어져요. 또 연근으로 요리를 해서 먹게만 해도 연잎으로 요리를 해서 먹게만 해도 암 환자가 구역질이 없어져요. 근데 이미 지쳐서 못 일어나는 사람 일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숟가락 들고 먹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보양식이 뭔가 또 내가 조사해서 실험했어요. 암세포가 두려워하는 게 열이랍니다. 열. 암세포의 온도가 41도고 옷의 온도가 47도고 온나무 아시죠? 온나무. 사람 몸의 온도가 37도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41도니까 37도 온도에서는 살기가 그렇게 좋대요. 근데 온나무가 46도니까 47도니까 들어가서 질식을 하는 거죠. 들어가기만 하면. 그런데 연이 어떤 일을 하느냐면 옷이 안 타게 만드는 거를 작업해. 같이만 묶어놓으면. 연하고 옷하고 같이 다리면 옷이 안 타요. 예. 충분한 연이 들어가야 돼요. 대신. 조금 넣고 또 그 옷 탔다고 스님 뻥쳤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근데 충분하게 넣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하면 옷이 안 타요. 그런데 닭도 열물이죠. 열동물이요. 열 플러스 옷도 열이에요. 그런데 연이 어느 정도냐면 연잎차 물에다가 얼음물에다가 믹스커피를 넣으면 믹스커피가 20분 내로 녹아요. 그 정도로 지방 분해 능력이 탁월해요. 예,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양파, 마늘
이런 거 올리잖아요. 그건 이제 다 소용없어요. 연근을 올려놓고 잡수면 고기 안 먹는 거랑 같아요. 왜? 우리가 이런 걸 개발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암 환자가 쏟아지고 심장병 환자가 쏟아지고 뇌경색 환자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피가 나빠서요. 피가. 네. 그래서 연으로 그렇게 오딱을 해서 먹게 하면 47도로 해놓은 상태니까 연이 지방을 녹이면 어느 정도냐면 불포화로 바꿔서 25도 이상에서는 기름이 굳지를 않아요. 25도 이상에서는. 이하에서는 굳어요. 그럼 사람 몸이 몇 대? 37도잖아요. 그러니까 안 굳으니까 암세포가 먹는 지방을 몸속에서 녹이고 열이 47도가 같이 보태주고 이러니까 한 번에 숟가락 들고 일어나서 밥을 먹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내가 저기 무료로 대접할게. 대신 이제 나면은 그때 이제 불교 방송에다 시주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연을 갖고 아무데나 실험해 보세요. 제가 엊그제요 이런 겁니다. 요리하다가 뒤었어요. 뒤었을 때 화기가 10분 내로 가라앉는 건 없습니다. 10분 내로. 그런데 제가 연을 그 실험해서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연근가루를 이제 계속 붙이고 촬영을 했어요. 16일 날 촬영했는데 이 손가락이 다 탔어요. 탔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 붙였는데 지금 멀쩡히 와서 이러고 와서 법문하잖아요. 예. 16일이면 오늘 며칠에 20일에 4일 됐어요. 4일 됐으면 물집이 터져가지고 여기 아려서 못 있습니다. 근데 화기가 20분 내로 가라앉는 약은 이 세상에 없어요. 생연근을 갈아서 붙이든지 또 상비약으로 연근가루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든지 연잎가루를 가지고 있든지 그럼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는 다양하게 실험을 해보시면 정말로 부처님께서 왜 연꽃을 좋아했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 제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님 그 장날 약장사 수준으로 그 약 파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이요 앞으로 분명한 것은 안 먹고는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왜 안 먹고는 못 사는 시대가 오냐면 자 지금 많이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오이소백이에요. 오이소백이 3박 4일이면 있고 모르고 쉬어요. 거기에 연근가루 설탕 수준으로 집어넣으면요 한 달 가야 있고 3개월 지나야 물러요. 그러면 배추김치 김장김치 이제는 11월 12월 할 필요 없어요. 저희는 금년에 김치축제 10월 마지막 주 금토일 3일 동안 이제 그래서 해마다 이제 10월 달에 하기로 했어요. 왜? 추운 때 떨고 김장하지 말자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10월 달에 김장김치 한다고 하면 아마 다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나는 연이라고 하는 그 위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이미 이 안에도 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아까도 보살님 한 분이 내가 심장병 때문에 치료해서 방송 나간 거 보고 선원사 이제 오셔서 연가루 지금까지 주머니 넣고 다니신다면서 보여드리는데 많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분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건 다 따라서 하세요. 만병통치약, 불로초, 연이다. 왜 연이냐면 만병의 시작이 피가 나빠서요. 요건 다 아시죠? 모든 병의 시작은 피가 나빠서요. 또 모든 노화의 시작도 피가 나빠서요. 그러면 피를 맑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만병이 다스려지고 피를 맑게 하면 노화가 회춘이 돼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실험 다 끝났고요.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뭔 실험을 하냐면 선원사에서 지금 양계장에서 알 못 낳는 폐계닭은 다 아시죠? 폐계닭을 연을 먹여서 지금까지 기르고 있는데 그 폐계닭이 연을 먹고 보름 만에 알을 낳아. 그리고 한 달 지나면서 털갈이가 시작돼서 50% 이상이 얘 목에 털이 다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연을 먹으면
다 회춘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회춘된다는 걸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닭이 수탉을 넣어서 유정란이 되나 안 되나 봤더니 유정란이 돼.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아리가 또 나오나 안 나오나 봤더니 병아리가 나왔어요. 그 병아리가 지금 다시 알을 낳고 있어요. 예, 지금도 알을 품고 있어요. 계속 우리 토종닭도 기르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연을 많이 드시면 이렇게 좋아진다는 거. 제가 55인데요. 제 친구들 머리를 보면 새카맣고요. 절집안의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스님들은 허예. 저는 까만데. 주름살도 마찬가지. 전 주름살 없어요. 근데 세수할 때 비누칠도 안 해요. 오늘 아침에도 비누칠 안 했어요. 예. 근데 피부가 정말 저 일할 때 장갑 안 끼고 모자 안 씁니다. 예. 계속 일입니다. 지금 눈 뜨면 일이에요. 예. 근데 그만큼 건강에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연을 이제 많이 드시고 연사랑을 이제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연에 대한 시를 썼어요. 시를. 제목이 연꽃 인생, 연꽃 인생. 그런데 이제 읽어드릴게요. 1년 365일 연을 사랑해. 연 있어 정말 행복해. 내 인생에서 연이 없다면 그 누구를 사랑할까나. 삶에 고되고 힘이 들 때도 내 너를 보면 행복하다. 오늘의 하루가 위로가 되는, 오늘의 하루가 행복한 인생. 이 순간 이 순간 연이 있어 행복해.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줄 시고요. 두 번째 줄의 시가 뭐냐면 1년 내내 사시사철 연이 있어 좋구나. 연이 있어 정말 행복해. 연꽃시지와 꿈을 걸었고 내 인생도 행복하구나. 삶에 고되고 힘이 들 때도 내 너를 보면 행복하구나. 오늘의 하루가 위로가 되는, 오늘의 하루가 행복한 인생. 이 순간 이 순간 연이 있어 행복해. 연이 있어 행복해. 이렇게 이제 시를 줬더니요. 불교 방송 이 건물을 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불사가 빨리 끝나야 되니까 안 보이시는 분은 적으세요. 이제 아니면 핸드폰을 꺼내셔서, 핸드폰 다 꺼내세요. 그냥 차라리. 예. 적으라 그러면 가서 저 까먹고 안 하는 수가 있으니까 꺼내서 이제 번호를 누르시는데 060 예, 눌러보세요. 060 그 다음에 800 800 060 800 그 다음에 8000 8000번이에요. 네, 8000번 060 800 8000번. 저 이거 8000번 보니까 옛날에 벌꿀비누 생각이 나는데 벌꿀비누 3000번인가 8000번인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그 좋아하는 숫자 중에 하나가 8자인데요. 이 8자의 인생이 죽고 삽니다. 여러분들 이제 8자가 피시려면 오늘 이 8자를 꼭 누르시고, 예. 그렇지 않으면 8자가 안 펴지니까 누르세요. 이 복은 지어야 또 복이 생기는 거고, 예.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정말로 내가 천일기도를 8번까지 가면서 연꽃을 알았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불교가 챙기지 못한 연을 나라도 챙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연꽃 하나로 우리 인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젊은 세대가 연근을 먹고 매일 연근, 그러니까 연을 한 끼 먹으면 명이 한 끼 연장된다고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루를 먹으면 하루 연장, 1년 먹으면 1년 연장이에요. 그럼 10년 먹으면 10년 연장이에요. 저는
지금 15년을 먹고 15년 연장했어요. 제가 40살 못 넘긴다고 유언장 썼습니다. 연꽃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내가 연에게 감사하고, 또 연을 먹어서 이 젊은 세대가 아기를 이제 낳으면요, 걔네들은 100세에서 150살, 그래서 200살까지도 이제 살 수 있는 희망이 연에게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살고 싶은 분은 오늘부터 연잎차나 연근차나 연근이나 그냥 하여튼 먹을 수 있는 연을 하여튼 부지런히 많이 드시고, 이제 궁금한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